지금 이제 오늘 제일 먼저 할 얘기는 사실 종목을 네가 기존에 한 12세 종목을 들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신규 매수를 하라고 했었던 거지, 너한테. 신규 매수를 지금은 이제 해도 될 것 같다. 왜냐면 나도 이제 그 당시에 좀 하고 있었고, 신규 매수를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왜 신규 매수를 했냐?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 교재에 따르면 교재 제일 마지막 부분 정도 이 저평가 매매법에서 종목수 얘기를 조금 할 때 위험 관리지 사실 이 위험 관리 쪽에서 내가 이 어떤 한 종목을 들고 있는데 내가 산 만큼 샀어. 그러면 사실 이거는 한 종목이지만 두 종목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물타기를 산 만큼 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걸 한 종목 취급하지 말고 두 종목으로 취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샀어. 많이 산 경우에는 그 종목을 이 N빵 해가지고 N 종목 취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비중에 따른 이 각 종목별 비중에 따른 내가 이 종목을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 종목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여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네가 이제 나한테 질문을 했던 게 이미 기존에 열대 종목을 들고 있는데 왜 더 사라고 하냐? 왜 자꾸 더 사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어떤 내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어, 기존에 네가 이제 현금이 한 2천만 원 넘게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꽤 눈에 보였던 거지. 5% 이내인 상태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낙농통운 같은 종목인 거지.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좀 안 좋지만 사무개발도 5% 이내인 상태에 있었던 종목.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는 이제 막 물타기 시작하는 종목인 거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네가 이제 털었던 종목이 좀 몇 개 있고 일단 그 얘기를 먼저 살짝 하면 네가 털었던 종목이 최근에 뭐가 있을까? 샘표는 뭐 새로 샀으니까 새로 산 이후에 이제 청산한 종목이니까 얘는 이제 논외로 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타기를 막 했어. 물타기를 한 애들 중에 네가 이제 청산한 종목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정부 인증 같은 한국 정보 인증 예를 들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해당 사항이 되는데 5% 이내야.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게 5% 이내였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이 해당 사항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종목이라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이제 네가 물타서 들고 있다고 쳐. 그러니까 이만큼 들고 있었는데 물타기를 해서 이만큼이 된 거야. 근데 얘는 더 안 사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이내로 이미 만들어져 있고 매물대를 확인해 봤더니 조만간 털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현금화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설사 다른 종목을 좀 더 사야 돼. 예를 들면 알소프트를 산 만큼 더 사고 싶어. 3천주 사면은 마이너스 5% 정도 되겠지. 이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 근데 이 3천주를 사기 위한 돈은 아까 그 한국 정보 인증 있잖아. 걔를 털면 그 정도 돈은 나오니까 이 리스크가 그닥 크지 않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을 청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산 종목 같은 경우에 네가 대아티아이를 샀잖아. 오늘 이 대아티아이를 오늘 2천주를 더 샀는데 사실 내가 이제 오늘 3천주 정도를 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이 대아티아이라는 종목도 조만간 충분히 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지, 사실.
그래서 대충 봐도 이 7,910원 기준으로 봤을 때 8,000원 잡고 그러면은 4,000원 밑으로 떨어진 흔적이 있으면 되는데 떨어진 흔적이 이렇게 보이잖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포인트고. 그래서 요 정도의 이 6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월 저항선 돌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처음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이때는 돌파 흔적만 이제 생겼던 거고. 그래서 돌파 가능해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대아티아이를 오늘 이제 샀는데 어찌됐든 이런 종목이 이렇게 딱 생겼어. 그러면 이 종목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 있잖아. 네. 이 금액은 사실 리스크가 이제 확 줄은 거지. 여기에서 취급은 이만큼 취급을 해. 그렇지만 부담감은 확 주는 거지. 조만간 내가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너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거의 최악에 해당되는 시즌 같은 종목. 예를 들면 네. 시즌의 예를 들면 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종목을 들고 있을 때 얘는 사실 다이야. 얘는 그냥 다이 때렸거든 내가. 이거를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사고 싶은 거야. 네. 그리고 설사 이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여기서부터 6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아직도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지. 음. 이 저항선이 돌파되면 살 가능성이 조금 있어. 음. 이 종목은 시즌은. 음. 근데 이 물통에 빠지고 빠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물통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런 급반등의 가능성은 그닥 커 보이지는 않는다. 얘는 이제 페이드아웃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 얘는 다시 거의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 경기 지지선이라는 개념을 내가 도입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 이 경기 정선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한 2만 3천 원 정도? 요 정도에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한도 끝도 없이. 그러면 얘를 지금 당장 물을 탈 거냐, 내가. 나는 돈도 있어. 예를 들어서 2,300만 원, 뭐 2,500만 원 이렇게 있어. 그렇지만 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는 없는 종목 그냥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얘는 당분간 물탈 가능성은 아예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시세는 내가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이런 종목이 또 네가 오성첨단 소재가 있다고.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얘는 안 살 거야. 더 이상. 이미 오버시팅 했거든. 얘는 2천만 원까지만 살 수 있는 종목인데 3,500만 원 마지막 물타기까지 다 해버리는 종목이거든. 근데 손절도 안 했단 말이야.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상한가 뭐 한두 번 치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물렸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조만간 물타기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야. 이런 종목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몇 개를 빼버리면 사실 얘는 달라.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달라. 얘 내가 50주 더 살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얼마 전에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종목은 달라.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이 시젠이나 오성첨단 소재하고는 다르다고. 내가 취급 자체를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얘는 더 살 거야. 그지? 네. 그리고 얘는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들고 있어. 그러면 한 4배수 물타기를 이미 한 거지. 10주에서 그래서 이미 그렇지. 3배수 물타기이긴 하지만 이제 안주 맞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50주를 들고 있는 거지. 네. 그렇지만 최소 한 150주는 내가 살 거야. 살 예정이야. 얘는 타이밍만 맞으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타이밍도 한번 왔었고. 그리고 사무개발 같은 경우에는 안 살 거야. 저는 안 살 거라고. 그 다음에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더 살 예정인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한 1500주 정도를 더 살 예정인 거지. 그지? 네. 근데 얼마 전에 중기 정선 돌파했을 때 우리가 안 샀지.
그지? 그런 결정들을 내린 것뿐이야. 다른 거를 못하기를 했던 것뿐인 거고. 그리고 알소프트도 사실 시즌하고 같은 상황이거든? 그래서 얘도 거의 다이 상태야. 그럼 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이 상태가 새 종목이 된 거지. 그리고 남강특원은 더 이상 물타기를 안 해도 얘는 충분히 빠져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코도 이제 물을 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어, 이렇게 네가 들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수익률 대비,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한 세 종목 정도밖에 안 돼. 이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 달 내로 내가 좀 살까? 아니면 두 달 내로 좀 살까? 이런 종목이 지금 보면 에코 얘는 살 수도 있거든. 언제 살 거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차트들을 다 봐야지. 공룡 차트도 보고, 그지? 공룡 차트는 이제 벗어나고 있어. 상당히 좋다고. 그리고 매물대 차트도 봐야지. 그지? 근데 이제 사실 금융 차트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MACD 레이트도 보고 있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런 불통 흔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불통의 크기는 이 물통의 크기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사면 사실 스윙으로 이제 사야 되는데 스윙으로 사려면 내가 마이너스 3% 이내가 되도록 물타기를 해야 된다. 내가 단기 투자 용도로 산다 그러면 매물대를 봐가면서 그 매물대보다는 그 밑에 가격에 이렇게 평단가를 좀 맞춰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 네. 그리고 중기 이상으로 내가 얘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얘는 사실 실적에서 이제 꽉 난 거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매출액이 아주 급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에코도 반은 거의 다이 상태라고. 에코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래서 얘를 산다고 해도 에코를 산다고 해도 제일 마지막 저항선 돌파하면 그때 좀 고려를 할까? 제일 마지막 저항선은 얘거든. 네. 이거를 돌파를 하면 돌파한 상태에서 네가 이쪽에서 불통에 빠져 있는 흔적이 좀 보이면 내가 그때는 좀 관심 갖겠다. 네. 그게 그거거든, 지금의. 그리고 내가 물타기를 한다면 이제 매물대 봐가면서 제일 큰 매물대 위에 있는 거 날려버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매물대 동안 요 정도 되겠지. 요 사이에 있는 요 매물대 밑으로 내 평단가만 맞춰 놓겠다. 그러면 요 정도야, 평단가가. 이 밑으로는 뭐 거의 안 보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평단가를 25,000원 밑으로만 내가 낮춰놓으면 뭐 상관없다는 거지, 에코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어, 어떤 내가 이제 위험 부담을 어떻게 내가 좀 분배를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 에코 하나씩 하나씩 볼까? 지금 에코 안 살 거야, 당분간. 그지? 네. 그 다음에 시젠도 안 살 거야. 그지? 알서 알소프트도 안 살 거고 오성순도 오성천단 소주도 안 살 거야. 얘네들은 얘네들은 추가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라고. 최대한 자제. 향후 한 달 이상? 얘네들은 안 살 거야. 근데 내가 살 거야. 더 사고 싶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지금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애들. 선택과 집중이잖아, 사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하면 오리온 홀딩스, 그렇지. 오리온 홀딩스 더 사야지. 오리온 홀딩스 더 살 거야. 그리고 또 사이버먼,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주니까 사실 이게 해당 사항이 없고 1차 매수밖에 안 했잖아. 그 다음에 1차 매수 1차 매수만 한 애들은 뭐 바로 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관심사 못 ITI. 끼거든. 그렇지. 대아티아이. 이런 애가 관심사인 거지. 사실 우리 관심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목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관심사는 오리온홀딩스하고 대아티아이에 집중이 돼 있는 거지. 다른 종목들은 지금 논외야.
그잖아요. 지금 사무개발도 조만간 털 거고, 아니에요. 양광토건도 조만간 털 거고, 이거는 현재가가 예전 거라서 그렇고, 지금, 아니, 물론 그래. 네, 그렇긴 3% 한데, 이상이에요. 지금은 이제 물타기를 한번 하면, 네. 거기서부터는 3%를 보지 말고 한 5% 정도를 봐. 단기 투자 이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네. 매물대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은 사실 스윙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얘네들은 이제는 중장기 투자, 중기 이상의 투자, 중기 투자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한 얘네들은 단기 투자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매물대를 봐가면서 매물대 아래 정도의 내 평단가를 맞추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는 단기 투자라고. 중기 투자도 아니야. 단기 투자지. 그리고 이제 매물대 내가 이제 1차 매수를 했어. 이런 애들은 이제 스윙으로 접근하는 애들인 거고, 내가 1차 매수만 딱 한 상태야. 근데 물타기를 이미 했어. 그럼 이제 물타기를 이미 한 애들부터는 얘는 1차 물타기를 한 거지. 1차 물타기 한 종목들인 거지. 이런 애들은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물타기를 했어. 그런데도 페일 났어. 그런 애들이 얘네들이잖아. 그지? 물타기를 했는데 페일 났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실적 봐가면서 중기 이상으로 접근을 해가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오송삼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예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좀 다른 종목이고, 얘는 장기 투자예요. 얘는 오를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둘 종목이거든. 더 추가로 매수를 안 할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미 최종 물타기까지 한 종목. 얘는 최종 물타기까지 한 종목들인 거지.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네가 들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구분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후반타 할 거야 말 거야. 얘네들은 사실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만 사잖아. 그러면서 오늘 사서 오늘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한 종목 정도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물렸어? 그러면 스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스윙에서 물렸어? 그럼 물타기를 하면서 단기 투자로 넘어가고, 그리고 중기 투자로 넘어가고. 지금 이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 네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네. 그러면 이쪽 중기 이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종목들 있잖아. 중기나 중장기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 봐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급락 차트도 좀 이제 정배열로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급락 차트하고 실적 이런 애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적까지는 안 봐도 돼. 왜냐하면 폭락을 했어. 그러면 얘네들은 그런 거지. 폭락을 했어? 그러면 한 달 단기 정선 돌파잖아.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털어내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이 밑에 있는 단기 이내에 매매를 하는 이런 종목들하고 이 위에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서 얘네들은 내가 얘네들한테 돈을 쓸 가능성이 없는 거야. 당분간. 그잖아요. 네. 응? 당분간 이런 종목들은 내가 묵힐 거라는 얘기지. 돈이 그러니까 이제 좀 묵혀 있는 거지 한쪽으로. 사실 네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하고 있어 위에서 뭐 1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총 투자금 총 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밑에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이제 현금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차트나 뭐 이렇게 봤더니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여. 지금 당장 안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 2천만 원이 자꾸 남아. 이쪽에서. 2천, 뭐, 한 2, 300? 이렇게 남는다고. 이게 현금이야. 이건 현물이고. 주식으로 이제 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으로 들고 있는 얘네들 가지고는, 어, 뭐 지금 당장 뭐 살 필요가 없어 보이는 애들? 그러니까 돈이 남아. 자꾸. 이 오리온 홀딩스도 보면은 지금 당장 내가 이제 이 중기정선 돌파해서 내가 살 거야 말 거야. 오리온 홀딩스. 결정을 했잖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렸었어? 여기서부터 중기 정선 돌파한 거를 알고 있었어. 그잖아, 이쪽에서. 알고 있었지만 안 샀다고. 아, 이때는 안 살 거야. 우린 그런 결정을 내린 거지. 왜? 아, 이거는 이쪽에서 사는 게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6개월을 보든지,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아직도 시간이 좀 남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 올라봐야 여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왜?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 지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지. 이 기관하고 외국인 지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기관도 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기관 외국인 쌍매도 종목이니까 얘는 반등해봐야, 지가 반등해봐야, 이 시작점, 이 매물대의 시작점이 한 요 정도?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는데, 그 이상 오르기는 쉽지 않다. 이거 뮤탈래? 이것도 운이 좋으면 여기까지 오르는 거야. 그잖아.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 탈래 말래 결정을 할 때, 안 탈래 결정을 한 거지. 왜?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쌍매도는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뿐인 거지. 오리온홀딩스. 그래서 얘는 지금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래? 그러면 사실 그 얘기도 했지. 이걸 봐야 된다. 실적을. 분기 실적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좀 성장성이 좀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 이거 보복 소비 아니야? 오늘 좀 얘기한 게. 그래서 이 오리온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애들한테 과자도 좀 기존보다는 좀 사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고 그거로 인해서 얘네들 매출이 좀 더 뜨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메리트를 못 느껴. 나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더 커 보인다. 왜? 이 종목의 시총을 봤을 때 시총이 9천억이야. 그러면 중대형주잖아. 그지? 5천억부터 중형주니까. 중형주인가? 중형주지, 중형주. 중형주부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기관. 이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네. 지금 사는 거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여전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리온홀딩스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느낌이.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이 예. 야티아이? 야티아이 같은 경우에 봤더니 여기서부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지? 봤더니, 얘는 순매수를 쭉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지? 외국인도, 여기까지는 순매도를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순매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사도 되지 않을까? 언제부터?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났어? 봤더니, 지났을 때 흔적도 우리가 봤다고. 그죠? 이날 빵 뛰길래, 이거 장대항공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좀 잠깐 했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확실하게, 돌파를 한 거지. 그지?
돌파 흔적 있는 상태에서 돌파를 한 건데, 사실 지지선으로 완전히 바뀌려면 내일 갭상을 해야 되는 거지. 내일 갭상해서 쭉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사면서 평단가를 얼마나 맞췄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오늘의 고가 4,750원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왜? 오늘의 최고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조만간. 네. 여기서 조만간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야.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나도 모르지. 여기까지는 이제 좀 감이 오지? 네. 여기까지 이제 얘기한 거. 그래서 왜 얘를 오늘 샀고, 지금 왜 신규 매수를 했어. 그런 다음에 팔았어. 그러니까 스윙하는 종목들이 이제 생긴 거지. 근데, 내가 너한테, 어, 스윙을 한 2, 30 종목 하자. 기본이. 초단타는 한두 종목 정도 해도 된다. 그리고 단기 투자는, 단기 투자는 내가 최소 20 종목 이상은 할 거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한 40에서 한 50 종목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제약을 걸잖아. 최대 종목 수? 10 종목 이내로만 하자. 지금 이거의 포인트를 잡았었던 거라고. 그래서 이 10 종목 안에는 이 오성첨단 소재, 에코, 시젠, 알소프트 이런 애들이 다 포함된 10 종목이었던 거지. 그지? 근데 막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가장 최근에 4월 6일이지. 4월 6일 날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거를 보면 4월 6일 날 11 종목을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신규로 이렇게 샘표 하나, 둘, 셋, 넷, 5 종목 정도를 이렇게 편입을 했다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이제 다시 20 종목 정도로 다시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 한 종목당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사면서, 그러면서 스윙과 이 초단타하고 좀 이렇게 섞어서 당분간은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20 종목까지 늘리는 거는 조금 이제 나는 비추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10 종목 이내로 맞추는 단계에서 지금은 다시 한 15 종목 정도까지 이 전으로 매매를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지난, 한 2, 3주? 왜 그럼 이런 결정은 왜 내렸냐? 이런 결정은 어디서 온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결정이 바로 업종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차트를 봐가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거든. 이거 횡보 아니야? 여기서부터 지금 막 이렇게 통통통통 뛰고 있는데, 이 지선이 안 무너지고 있는 거야. 물론 여기에서부터 얘는 무너져 내렸어. 그러면서 폭락했거든. 이 오른쪽에서 1월달 폭락이 나왔잖아. 장기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근데 이 지지선은 사실 첫 번째는 이 오른쪽에서 여기서 무너진 거였고, 두 번째는 이쪽에서 무너졌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삼세판, 인생은 삼세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그냥 와르르 무너졌던 내렸던 것 뿐이거든. 계속 이거 대세 하락 차트인데 대세 하락 차트인데 계속 그 얘기를 내가 했던 거잖아 이렇게. 이거 대세 하락 차트 같은데.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응축되고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응축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내가 금리 올렸잖아. 금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대출을 갚으려고 하지 주식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돈이 빠져나가겠지. 그러면 대세 하락 차트에서 위에서 내리 누르는 애가 지금 최소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지선이 정선된 게 3개가 있다고 지금.
여기도 하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물론 여기도 하나 더 네. 그려야 되는데, 이제 영향을 받는 거는, 음, 얘가 근데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그려놓은 거야. 네.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위험성을 알려주면 사실 이 밑에 있는 이 오른쪽에서 이제 폭락을 가져올 가능성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는 계속 종목 수를 줄이는 작업을 계속 했던 거지. 네. 그지? 내가 작년 한 8월 내가 너한테 이제 아이고, 여기서 이제 공지를 하면서 작년 7월 18일하고 8월 13일 날 코스피 지수 너무 안 좋다. 이거 위험하다. 종목 수는 줄이고 현금 비중 높이고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잖아. 네. 그러면서 1월 달부터는 폭락했잖아. 이미 폭락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위기가 왔는데 기회는 조만간 올 거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종목수를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이렇게 급박하게 빠져버리면 좀 전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빠져버리면 항상 그래왔던 거거든. 항상 한 달 뒤에는 반등을 하고 반등을 좀 크게 하지.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횡보하는 거의 이런 차트가 그려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폭락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횡보하는 차트가 만들어지더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윙이죠. 충분히 먹을 건덕지가 있는 애들이 존재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부수적으로 막 하다가도 한두 종목 정도는 이렇게 먹고 나오고 할 만한 종목들이 보이면 해도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종목 바이 종목이거든. 전 종목이 다 하락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한 6, 70% 정도가 이제 하락해버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금리 상승에 의해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안 좋을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얘는 얘는 여기서 이 향후 차트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음, 나는 이거 돌파 못하면, 음.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뭐 3개월 횡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음. 이미 3개월 횡보 여기서부터 중이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네, 거의 3개월 됐지, 이제.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음. 폭락하면 폭락할 가능성이 남아있지. 네, 더 많은 거잖아요. 오를 가능성보다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네, 그거는 예측인 거지. 그렇죠. 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종목수를 줄이는 게 맞아. 네, 음, 맞아.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은 종목수를 줄이는 게 맞아. 지금도. 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근데 나는 그러니까 예측 자체를 안 하잖아. 난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먹을 게 보여. 그럼 난 먹겠다는 거야. 그리고 한두 종목, 지금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시젠이 좀 안 좋으니까. 시즌 얘기를 하면, 시젠. 어, 지금 살 타이밍이 없는 것뿐이야. 이 시즌이라는 종목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나한테 다시 묻는다면, 나는 갈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아직 코로나도 안 끝났거든? 끝나? 그러니까, 끝나? 코로나로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사망자 줄고 있죠. 많이. 아니, 그냥 줄고 있어도 이게 종식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그런 이 단발성으로 되게 많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니까. 옛날에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이제 감기, 독감성 감기, 메르스라든지 여러 개 있었잖아. 네. 근데, 사스 사스도 있었고. 그런데 또 오겠죠. 네 말이 그 말이라고. 결국에는 올 거야. 그러면 왔을 때 사람들은 이미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 시젠이 대장주라는 것도 알고 있고, 시젠이 이 주도주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차트는 또 나와. 네. 난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 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기다림이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게 언제 올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 몇 년 이게, 뒤. 이게 일단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이 종목을 버릴까? 어, 이쪽에서 못 버렸으면, 계속 응축되고 있었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못 버렸으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손을 못 쓰지. 이봉인지. 이봉 나왔을 때 그냥 나도 같이 손절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 끌고 가야지. 뭐. 언제까지 끌고 갈래? 라고 했을 때, 이거 돌파하면 장대양봉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얼마나 기다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이제 5달 정도 이제 다 돼가니까 한 달 반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러면 이런 추가 하락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모르지. 좀 지켜봐야지 또. 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은 사실 이 얘기가 너한테 제일 급하지 않을까? 이게 요점이 그런 생각이었던 거야. 우선 일단은 네가 이 돈 가지고 신규 1300. 종목을 할래 말래 이렇게 할래 말래 이 결정은 네가 해도 돼. 네 스스로. 근데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그럼 내가 다 결정해서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렇지. 사는 거, 파는 거, 나한테 다 거의 이름해도 된다며. 나한테 그랬잖아. 그것도 맞지. 응. 뭐 사는 거, 파는 거 다 알려주세요. 그랬잖아. 그래서 알려주는 거, 왜 계속 그때 이후로 내가 알려주잖아. 그전에는 네가 알아서 해. 계속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네가 알아서, 이 시즌 알서부터 그래서 네가 알아서 산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종목, 사란 종목 사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 이 오리온 워드스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라고 한 종목이 아니라고. 이 데아타이도 내가 사라고 한 종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거는 그냥 네가 이제 나한테 교육받고 나서 이제 네가 혼자 한번 매매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골랐던 종목이었던 거지. 그렇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종목, 사이버원 사. 그래서 네가 샀잖아. 그리고 뭐 이 종목 말고도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사라고 해서 산 이 가온전선, 사이버원, 진성 TC, 화성밸브 이거 말고도 지난 시간에 셀피오, 컴텍코리아, 인상과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먹고 나온 거고 이런 모든 종목 이제 팔아, 사 이런 결정들을 내가 이제 가능하면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종목 수를 늘리고 있는 거야. 15종목까지만. 네. 그 이상 늘리는 거는 나도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을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이 돈이 묵힌 지가 3개월이거든. 그렇진 않네요. 한 3개월 묵혔어. 줄었다 늘었다 한 거예요, 계속. 그렇지. 근데 2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지. 항상 이 always 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제가 들고 계속 있는 거는 해줬다는 나는 거지.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옳지 않은데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거거든. 그래서 지금 1300 남았잖아요. 나는 이제 더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실. 왜냐면 오늘 대학 TI를 물타기를 3000주를 하면 어, 1200이에요. 맞아. 그러니 고위 현금이 한 8, 900이 남게 근데 되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대아티아이를 물타기를 했어. 그러면 대아티아이, 난광특원, 상호개발 또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팔아서 청산을 해서 그렇죠. 현금이 또 생길 가능성이 이제 생기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나는 생기면 신규 종목을 하는 게 좀 수월한데, 그거는 이제 선택이야, 그러니까 사실. 물타기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현금들 중에서 뭐 많아야 5종목? 그 정도만 내가 사라고 하지 그 이상은 사라고 안 했거든. 그쵸. 근데 5종목을 사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됐어. 근데 그게 이제 수익권이 아니면 나중에 다른 좀 대알티 같은 상황이 오늘 나왔을 때 음. 선뜻 물을 못 하잖아요. 아니 나는 사라고 하는데.
아니. 만약 다섯 종목을 내가 오늘 응, 물타기 하기 전에 이게 응, 2천주였을 때 응, 뭐 있어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응. 만약 이게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다라고 천만 하면 원 남아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한TI는 오늘 2천주도 못 탔던 거예요. 이천주 샀지. 그러니까 2천주가 1200만 원 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900만 원. 오늘 이제 진성티 씨하고 화성밸브가 뭐 다만 0. 몇 프로, 1%라도 이제 네. 양봉이었거든. 강원전선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종목들을 나는 청산하라고 했겠지. 돈이 부족했다면. 얼마 되지도 않아. 아니,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돼도 최소 100만 원 이상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돈이 부족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사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왜 10종목 이내로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밑에 보면 8종목이 된 거야. 아, 9종목이 된 거지, 9종목이.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인력돈 좀 다시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지. 그지? 네. 이해하고, 이 위에서 내가 이 물타기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결국에는 스텝 안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다가 내가 단기 투자와 중기 투자, 중장기 이상의 투자에 대한 이제 어떤 결정들을 내렸을 때, 종목수 관리, 어,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한 거지. 네. 됐나? 네.